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부터 지금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하실 때 다들 빗길에 또 안전 운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 크립토 시장은 아직까지 활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셔보는 날이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선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주요 3대 지수는 어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특히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또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1.85% 상승하면서 495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0.2% 오르면서 18,50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0.64% 상승하면서 5,66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까지는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소형주와 또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로테이션 트레이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현금이 풍부한 대형 기술주보다는 차입 비용에 더 의존하는 소형주 그리고 산업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에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0.4% 감소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상만큼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제가 견고함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금리 완화가 시작되길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연준 이사의 발언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전미식물경제협회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연준은 올 하반기에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금리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전일 대비해서 1.63% 하락하면서요. 4.160%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는 전일에 이어서 어제도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0.08% 상승하면서 104.27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죠. 1.6% 상승하면서 2,467달러 선에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예비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소 3개의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예비 승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SEC의 이번 예비 승인은 신청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최종 제공 문서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예비 승인을 받은 3개의 신청자는 블랙록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바네크라고 합니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실질적인 거래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침 이 예상 시기가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랑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볼까요?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운트 곡스가 어제 또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만 총 9만 5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동을 했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이 물량을 다른 지갑들로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서 랠리를 펼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이동 소식으로 다시금 압박을 받고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마운트콕스의 채권 상황이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또 금리 인하 등의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처럼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분석가들의 의견입니다. 향후 1, 2주 내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배분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해당 악재는 곧 소멸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덤덤하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의 수수료를 독식한다라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은행 5곳에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 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여전히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의 점유율을 독점하면서 이 수수료를 독식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과 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결국에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가총액 9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현재 뉴욕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금 메타를 제치고 9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의 대형주들은 조금 약한 흐름 보이면서 마켓캡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실버를 넘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운트콕스 이슈 때문에 잠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6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35% 상승하면서 현재는 3,456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런데 전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현재 0.12%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그래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또 시장의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